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젤리브라입니다. 어저께 순간 비트코인이 좀 많이 올랐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또 자기 자리를 다시 들어갔는데 어쨌건 지금 롤러코스터 장세예요. 시총 상위에 있는 뭐 괜찮은 코인들은 많이 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김치코인 위주로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고 시총 하위에 있는 것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 안 갔던 코인들이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마도 사람들이 고심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포트 변경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갈등하시는 분들도 아마 되게 많을 거고 그래서 뭐 마지막 판단은 개개인이 하는 건데 어쨌건 급등이 되게 많이 나오는 김치코인은 조심 안 하시면 아마 큰일 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런 거를 뭐 매매를 하겠다, 폭락하면 매매를 하겠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짤짤이 수준으로 해야죠. 짤짤이 수준으로 뭐 몇 천만 원에서 뭐 많게는 뭐 몇 천만 원? 한 요 정도? 요 정도 선에서 그냥 끝을 내야지. 거기서 내가 인생을 뭐 장기적으로 뭐 어떻게 뭐 보겠다, 끝을 보겠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판단해요. 자, 일단 제 썸네일을 앞으로 이제 이 파란색에 하얀색으로 이제 바꿔서 이제 할 거거든요. 베리 실버트 얼굴에. 그래서 지난 뭐 까만 바탕에 그런 건 이제 앞으로 쓰지 않을 거고 이제 11월 2일 날하고 3일 날 FOMC 회의가 있어요. 이때 뭐 테이퍼링에 관한 언급을 연준 의장이 이제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미국은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경우도 연기가 되긴 했지만 아직 인프라 법안이나 그런 것들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도 12월까지 연기됐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 발등에 불을 살짝 끈 거지 완전히 꺼버린 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이 모든 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근데 이런 와중에 썩 좋지 않은 어떤 그 지표가 하나 나왔어요. 지금 뭐 9월달 잡마켓에 관한 게 크게 뭐 숫자적으로 진보한 게 없다. 뭐 그렇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라이징 웨이지 그러니까 뭐 임금이 인상됐고 그리고 실업률은 감소했다. 실업률은 감소했다. 그래서 한 단계 많이 진보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라이징 웨이지라고 여기 써 있는데 임금이 인상된 거는 급여를 받는 노동자들한테는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 일자리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고용주들은 원가는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전 세계 가스비 그리고 석유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물가가 원자재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공장이 뭐 전기료가 올라가면 당연히 공산품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원가는 올라가고 자 라이징 웨이지 직원 임금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세금을 줄이는 게 아니라 세금도 점진적으로 계속 인상하고 있어요. 그럼 업주 입장에서 고용을 더 할 수 있을까요? 고용률을 줄일 수밖에 없을까요? 고용을 못 해요. 향후 아마 이건 되게 장기적으로 오래 갈 거예요. 아마 21세기 막판에 3차 산업에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중간 과도기에 많은 실직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은 테이퍼링을 과연 언급을 11월 달 FOMC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양적 완화는 진행될 수밖에 없는 판이 지금 꾸려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기적으로 계속 준다는 얘기가 온 미디어에 계속 돌고 있어요. 그래서 1차에서 5차까지 진행이 됐고 거기서 더 이제 또 각 지방자치제는 자치단체는 더 준다는 얘기들이 막 있더라고요. 뭐 폰을 보고 뭐 국민카드 뭐 어플을 보고 뭐 여기저기 이제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문을 보고 뭐 톡방에 보면 어디 뭐 얼마 준다더라 어디 얼마 준다더라 이게 사실 되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재난지원금을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정부에서 준다는 얘기는 이 어떤 지금 저 질병 상태가 조금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사실은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고 재난지원금이 사람들한테 이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5차까지 갔다가 6차가 가고 7차가 가고 이게 그러면 긴급 재난지원금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기본소득제로 어느 순간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준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를 아마 암시할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저한테 보실 분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전 세계는 아마 기본소득제가 도입이 될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예, 우리가 잘 산다고 생각하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 영국, 프랑스, 전 세계가 마찬가지로 도입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2020년 6월 달에 이 조사를 한 건데 48.6%가 찬성을 했대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이분들이 찬성한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소득제가 도입된다는 얘기는 개인들이 현물 경제에서 수익을 추구할 수 없는 사회로 전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부자는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환경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홍콩에서 파워크립토 홀딩스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마이닝한다, 뭐 채굴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기사 하나로 중국의 스탠스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홍콩은 중국 산하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만약에 채굴을 막는다면 진짜 중국의 속내가 채굴을 막는다면 과연 홍콩에서 비트와 이더리움을 채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중국에서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마이닝, 뭐 이더리움 마이닝에 관해서 금지시키니까 그 사람들이 다 다른 나라로 갔잖아요. 지금 아시죠? 전력난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전 세계로 퍼진 그 중국 채굴자들이 그 마이닝한 코인이 과연 어디로 가냐는 거죠. 그게 만약에 중국으로 들어가면 그들은 사실은 빨대를 꼽은 거예요. 자기네 전력 소비 안 하려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근데 만약에 그게 해외로 갔는데 거기 지갑 내에 있으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중국은 항상 뒤통수를 잘 쳤어요. 이면에는 그런 전략도 깔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 가스비가 오늘도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도 마찬가지로. 근데 특히나 이제 유럽에 있어서 가스비가 되게 많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근데 여기 보면 뭐 한국도 여기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아시아 측면에서는 S&P 글로벌에서 뭐 이거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어쨌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창궐하고 있고 이런 와중에 한국도 진짜 오랜만에 뭐 전기료를 올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와 공과금 되게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한국이 전기료가 전 세계로 봤을 때 싼 편이에요. 전력료가. 끝에서 두 번째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28개국을 조사한 건데 끝에서 두 번째로 전기료가 싸요. 다른 나라들보다. 물론 누진제라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만큼 전기를 많이 쓰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근데 어쨌든 저는 한국이 되게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면에서. 하여튼 전기 싸고 괜찮은 나라다. 그리고 베리 실버트가 아침에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 한마디를 던지거든요. 이 문장이 사실 의미하는 바가 숏을 치겠다는 얘기인지 크게 하락을 할 거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뭐 다른 반어적인 어떤 그 표현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제가 이제 섣부르게 말하기에는 모호한 구석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문장 하나를 보고 부정적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밑에 댓글 쭉 읽어보세요. 베리 실버트 트윗에 가셔가지고. 근데 사람들은 이제 부정적인 견해를 내포하는 의미에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과연 이 속내가 과연 뭘지. 그래서 뭔가가 아마 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거고 미국 전역의 델타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9월에 실망스러운 고용 성장을 2개월 연속으로 이끌었다. 추가된 19만 4천 명의 일자리는 8월 중과분의 대략 절반이다. 7월에 추가된 100만 개의 일자리보다는 훨씬 낮다. 그래서 미온적인 반등이죠. 사실 실업률 감소 한계 자체가. 그래서 어쨌건 양적 완화는 어쨌건 작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 조성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뭐 진보한 게 없어요. 실업률이 엄청나게 감소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 지금 카카오, 네이버 갖다 뭐 공청회를 뭐 청문회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사실은 압력을 넣는 척하는 거지 사실은 카카오 판때기예요. 문어발식 뭐 경영을 해서 뭐
중소상인을 죽이네 이런 얘기들이 앞에서 미디어상엔 나오지만 사실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그냥 개인들 달래기일 뿐이지 사실은 계속 아마 나갈 거예요. 예, 그들이 생각하는 그 플랜에 의해서. 그리고 이 저커버그 같은 경우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에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막 이런데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땐 SNS 이쪽 계열에서 그러니까 한국이 카카오가 싹 다 싸그리 잡는다면 아마 미국이나 북미 쪽 그리고 전 세계를 아우러서는 아마도 페이스북이 엄청난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버 게이트를 통해서 DM이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DM 외에 크립토 커런시 세상에서도 페이스북이 이제 추구하는 가상 현실 세계 있잖아요. 예, 그 세계가 아마 전 세계에 아마 미치는 여파가 아마 어마어마하게 클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단기적인 상황만 보지 마시고 과연 이들이 생각하는 거 그리고 저커버그 머릿속엔 과연 뭔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앞에서 미디어지에서는 이런 식의 어떤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드는 표지가 여기 장식을 했는데 사실은 모든 투자 시장에 그리고 모든 어떤 그 흐름에는 중간중간에 지뢰도 있고 속임수도 많고 그래요. 예, 그런 거를 꿰뚫어 보시는 눈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들이 그 코인을 사서 다 막 이렇게 김치 코인이 반짝반짝 거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엔 사실 누군가의 힘이 아마 분명히 가해진 거고 그것에 의해서 개인들은 부와 내동하게 만드는 거죠. 부와 내동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는 없는 거고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저께는 뭐 말씀드릴 만한 어떤 그런 숫자가 그러니까 그 뉴스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했는데 오늘은 이따가 괜찮은 뉴스가 있으면 찾아뵙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